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변동금리 채권, 역변동금리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은행권이 지금 변동금리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기존보다 3배 정도 늘었다. 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정이자를 받으니까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반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번 중에 이제 80%, 한 8번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FRN, 변동금리 채권이 FRN인데요. 요걸 이제 발행하더라 이런 뜻이고요. 자,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 이 FRN을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원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발행하는 은행은 좀 손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발행할까요? 여기 보시면 발행금리를 낮추려는 은행,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발행한다 이런 뜻인데,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이자를 더 주는 대신 초기에 금리를 좀 낮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고정금리 채권보다. 그래서 처음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발행자 입장하고 금리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 맞아가지고 이런 채권을 지금 많이 발행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FRN이 도대체 뭐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금리 채권을 영어로 이제 FRN, 영어로 이렇게 이제 그 노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을 노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금리를 정해놓고요. 그 변동에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변동이자를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FRN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이제 많이 주겠다는 거고요. 떨어지면 반대로 이자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역변동금리 채권, 인버스 FR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달라지는 건 똑같은데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금리가 하락할 때 이자를 이제 많이 주겠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게 인버스. 올라가면 오히려 이자가 감소한다. 반대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변동금리 채권은 현재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지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변동금리 채권 제일 핵심. 자, 금리를 어떻게 정하냐? 이자를 어떻게 주는 거냐? 고정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통상 기준금리를 정해놓고요. 이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가산금리를 이렇게 얹어서 줘요. 예를 들면 CD에 0.5% 이렇게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이 CD 금리가 4%일 때는 4.5% 이자를 받게 돼 있고 5%가 되면 5.5%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겠다. 여기 이제 기준금리는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요. 단기금리 이제 CD 금리 아시죠, 여러분? CD 수익률 양도성 예금증서 아닙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만기 91일짜리 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많이 쓰고요. 조금 장기금리를 쓸 때는 만기를 길게 발행할 때는 국고채 3년짜리 이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요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쓰고요. 해외에서 이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할 때는 그 기준금리를 통상 리보를 많이 씁니다. 이 리보가 뭡니까? 런던이라는 뜻이죠. 런던 은행에서 달러를 이제 단기로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있어요. 그걸 리보 금리라 그러는데, 그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쓰더라. 아, 그렇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가산금리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붙이는 건데, 이 발행자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발행자 신용이 낮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발행자일수록 더 줘야 되겠죠, 가산금리. 이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구조가 FRN이다. 자, 이 FRN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고정금리 주는 채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이자 지급액이 발행 당시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여러분? 고정이자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이자 지급 시점에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이자 금액을 결정하는 거니까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게 좀 있습니다. 공부 목적으로. 여러분 이게 변동금리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러면 시장 금리 변화에 이게 왔다 갔다 하냐. 고정금리 채권보다 변동금리니까
더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변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FRN은 상대적으로 고정금리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시장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자를 줄 때 그때 이제 그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보고 그만큼 이자를 주는 거니까 시장금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자 지급 시점마다. 고정금리는 반영을 못 하는데 이거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금리 채권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크겠다 작겠다? 변동하니까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개념이 작다는 겁니다. 실세, 시장금리만큼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작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버스 FRN 봐볼까요? 그러면 이 FRN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질 때 이자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인버스 FRN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는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 통상 이제 7% 이렇게 고정금리를 하나 정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CD 금리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빼겠다. 그러면 CD금리가 만약에 5% 되면은 2% 이자 주는 거고, 여기 4% 되면 3%. 그러니까 CD가 떨어져야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반대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오히려 이자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금리 하락을 예상할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 FRN이 되겠죠? 자,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금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RN하고 우리가 인버스 FRN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자 지급 구조. 근데 우리가 합성 포지션을 만들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의 가치는 FRN하고 인버스 FRN 두 개를 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7% 이자 주는 고정금리 채권이 있고요. CD의 2% 가상금리를 이렇게 주는 FRN이 있고요. 12% 가정하는 거죠. 12% 고정금리와 CD금리 차를 지급하는 인버스 FRN이 있을 때, 자, 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것하고요.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게, 효과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갖고 있는 것하고,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같은 투자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그 말 아닙니까? B하고 C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A를 소유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고정금리 채권 여기 이제 100억 원어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00억 원어치 요걸 갖고 있으면 7% 이자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억을 50억씩 두 개로 쪼개서 B에다가 50억을 투자하고 C에다가 50억을 투자하면 똑같은 이자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산수죠, 여러분. 계산을 했네요. 지금 B는 이자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CD 금리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12% 마이너스 CD. 근데 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50억씩 투자했으니까, 얘를 이제 1로 보면 그 절반이란 말이에요. 50억씩 투자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7% 이자 나오니까, 요거 각각 50억씩 갖고 있으면, 이거 1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자 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가능하니까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 인버스 FRN이 잘 발행이 안 돼요,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이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변동금리 채권, FRN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인버스 FRN은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하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걸 이제 합성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인버스 FRN. 그럼 앞에서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은 요 두 개 합한 거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요 수식을 좀 변형하면, 인버스 FRN의 가치는 고정금리 채권 마이너스 FRN 가치 뺀 거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뺐다는 것은 매도 또는 이제 발행한다는 의미고요. 더했다는 것은 이제 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례인데, 7% 이렇게 똑같은 사례죠. 이번에는 내가 인버스 FRN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두 개를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일단 A 채권, 이 고정금리 채권을 100억 원어치 매수하는 거예요. 100억. 그리고 B, 여기 액면 50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50억을 매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매도. 여기서 여러분 이 매도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처분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FRN을 시장에 내다 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5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FRN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채권을 제3자한테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빌려서 이걸 처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50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C 채권에다가 이제 50억을 투자한 것 같다. 자, 다시. 자, B 채권을 빌려가지고 또는 발행해서 50억을 조달해서 100억 원어치 A 채권, 고정금리 채권을 사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C 채권에 50억 투자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구조를 봐볼까요? 지금 요 100억을 매수했잖아요. 그럼 7% 이자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 B 채권을 50억 매도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CD 플러스 2%니까 요거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액면이 50억이니까 가중치 절반. 그럼 요 두 개를 계산해봐요. 요거 들어오고 요만큼 나가니까 그러면 요거의 절반. 그럼 인버스 FRN 구조가 되잖아요. 요 구조. 여기 50억 투자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50억을 B 채권으로 조달해서 A 채권 100억 샀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자기 돈 50억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50억을 인버스 FRN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다. 네, 이런 작업들을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채권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합성을 이제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좀 내용이 어려우시면 다시 돌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제 참고로 여러분 채권을, 이제 채권, 우리말로는 채권인데 영어로 여러분 채권을 본드라고도 표현하고 노트라고도 표현합니다. 본드, 노트. 앞으로 노트란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채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상 이제 본드, 고정이자를 주니까 딱딱하다 그래서 이제 본드란 말을 많이 써요. 주로 이제 장기채가 이제 본드고요. 조금 만기가 이번엔 이제 짧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변동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걸 노트라고 붙여요, 여러분. 노트는 고정이자보다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노트란 말이 붙으면 어떤 느낌? 아, 만기는 좀 장기보다 좀 짧구나. 본드보다 좀 짧으면서 변동이자를 주는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FRN에서 그 N이란 말이 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변동이자 지급하는 변동금리, 역변동금리 채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